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리정광이 가게에 글쎄 도둑이 든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털린 것도 아니고 거의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는 그냥 대충 봐도 일반 도둑질이 아니라 그 리정광을 골탕 먹이려는 수작인 게 분명하겠죠. 하여 수하의 부하들을 싹 다 풀어 알아보게 하였지만 여러분, 이러한 주먹밖에 쓸 줄 모르는 놈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엔 그래도 짜다이 따이거가 나서야 됐다고 하는데, 전에 그 어마무시한 홍콩 고흑자 조직인 쭈터시, 즉 돼지 대가리파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홍콩 고흑자 놈들과 정면에서 맞붙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랐겠는데, 하지만 머리 좋은 짜다가 쓴 기가 막힌 계략 때문에 이 쭈터시와 멍리핑을 한꺼번에 골로 보낸 게가 아니겠습니까? 요번에도 짜다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다 있었다는데, 광거 요즘 그 우리 누구랑 원수를 진 적도 없었죠. 그렇다면 이는 10중 8구는 이 같은 거리의 동업자가 한 짓입니다. 근데 이 거리에 술집이 몇 개나 있죠. 그러자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이 크고 작은 술집 20개는 되는데요. 그러자 그럼 우리 지금 가서 몇 집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네. 만약에 다른 집들도 다 털린 거라면 이는 그냥 우연하게 도둑무리가 쓸고 간 거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우리 가게만 털린 거라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다와 리정광은 이 가게 앞에서 이미 대기하고 있었던 벤츠 뒷좌석에 척 오르는데, 광거 그 걱정 붙들어 매서 그 도둑놈들을 잡아서 배후를 알아내고 그 배후를 찾아서 내 그냥 하지만 말입니다. 누구세요? 광거 이분은 누구시죠? 저 아마도 이분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들이 앞에 운전석에는 한 처음 보는 나그네가 척 앉아 있었는데 이 살벌한 살기가 그냥 콸콸 차넘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이놈은 내 사촌 동생이 찐화라고 부르는데, 찐화야 인사 올려라. 여기는 짜다이 딸거이시다. 그러자 그 찐화가 뒤로 돌아보는데 이 갑자기 짜다의 등골에서 식은땀이 좌르르 흐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들은 개장수를 무서워하고 이 소들은 소장수를 무서워하잖아요. 이는 참으로 신기한 일인데, 이 개장수가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다녀도 그 모든 개들은요 그냥 개장수만 봐도 그냥 달달달달달 떨면서 오줌까지 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개나 소만 그렇겠습니까? 이 인간도 똑같은걸요. 그냥 한두 명을 죽인 살인자는 뭐 별로 느낌이 안 오겠지만 이 수십 명을 칼탕질 쳐놨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그냥 봐도 그냥 닭살부터 돋는다고 합니다.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진화 이놈은 내를 도와서 암시장 쪽에서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우리가 얼굴 보기 좀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암시장이냐고요? 여기서 암이란 어두운 곳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리정광 조직은 그냥 깡패 조직이 아니라 이 대신 사람을 죽여주는 킬러 조직이잖아요. 뒤에서 돈을 받고 사람 팔다리를 잘라주고 모가지를 따주는 시장을 바로 암시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찐화는 뭐 사람 팔다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전문 모가지를 따주는 일만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놈은 권총도 안 쓰고 모든 작업을 칼로만 해왔다고 하는데 그 피비린내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예. 그 찐화가 자다를 그냥 쳐다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겼는데, 이 머리카락까지 곤두서는 건 이것도 뭐죠? 광거 이 형제들이 살벌하다는 걸 내 잘 알고 있었는데 저 오늘 또 신세계를 경험하는군요. 그러자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가오저见리윈 정훈광, 걔네는 내 밝은 사업을 봐주는 아들이고, 여기 찐화나 판칭정이나朱庆华 같은 놈들은 내 어두운 사업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 쥐도 새도 모르게 인간 증발시켜버린 놈들이 있으시면 거치하지 마시고 얘기만 하세요. 그럼 이 아내가 깔끔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침을 꿀꺽 삼키는데, 네, 사실 이제껏 딸거 하면 선전왕이고 이 베이징 동천구역이 강바지이고 떠받들려도 이 찐화 같은 인간 도살자 앞에서는 잽도 안 떼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들이 차량을 돌아다니며 부근의 몇몇 나이트를 알아봤었는데 역시나 다들 도둑 맞은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역시나 이는 분명 요 부근에 어느 가게에서 부린 수작이 분명하군요. 자, 그럼 이제 밤도 깊었는데 내일 다시 보시고 그만 아지트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그들 셋은 다시 벤츠에 오르고 시동을 걸었는데 말입니다. 이 원래는 붕붕 힘차게 시동이 걸려야 할 텐데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빡쳐난 리정광이 나와서는 이 쾅쾅 그 자신이 벤츠를 발기질을 날렸다고 하는데 오늘 참으로 일이 안 풀리는 날이었으니 말이죠. 그러자 곁에서 또 자대가 나서서 말리며 그 셋은 택시 한 대를 잡아탔다고 합니다. 그 기사 양반 마이즈디엔 양마허에 마이땅나 나이트로 갑시다. 하지만 말입니다. 에? 어디요? 마이땅나 나이트요? 그 혹시 저 타지에서 오셨나요? 요즘 다들 그 마이땅나 나이트로 안 가는데요? 그러자 이 아까부터 이미 빡쳐있던 리정광이 길이길이 날뛰는데 야! 니 내 뉘긴지 아니? 내 그 할비네! 하지마! 그럼 이건 또 왜 이러냐고요? 요 눈치가 백단이 자다가 다짜고짜 리정광이 입을 틀어 막으며 헤헤헤 거리는 거였다는데 헤헤헤 기사 양반 우리는 그 할빈에서 와서 뭘 잘 모르는데 말이에요. 자자 먼저 이 담배 한 대나 태우시죠. 요 담배 한 대를 건네며 자다가 슬슬 얼리는 거였다는데 왜죠 기사님? 왜 요즘 다들 마이땅나 나이트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다 택시 기사라는 놈은 담배 한 대를 맛있게 빨아대며 얘기하는데 저 마이땅나 나이트 저거 한물 간지 오래요. 아니 장사가 어떻게 안 되었으면 사장놈이 도둑놈들을 불러다가 그 손님들 지갑에까지 손을 대겠어. 야 그러자면 무엇이야? 내가 도둑놈을 부른 게라고? 이 놈이 뭐 개소리야? 이 눈치 없는 리정광이 또 욱하려고 하는데 곁에서 자다가 팔을 꽉 잡으면 조용하라는데 네, 리정광이 귀에는 자신이 나쁜 말만 들렸지만 자다는 아닌걸요. 이 택시기사 놈이 우리네 가게를 이렇게까지 까내리면 또 무조건 이 죽여 세워주는 가게가 있을 게 아닙니까? 기사님 그럼 요즘에는 그 어느 나이트가 핫하죠? 그 아가씨들이 많은 쪽으로 요 골라먹는 재미가 많은 곳이요. 그러자 이 운전기사 놈이 빙그레 우는데 역시나 손님들 널 줄 아시네. 살아있네. 요즘에 베이징 나이트 룸사롱이라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투니랑 나이트가 아니겠습니까? 자자 당장 모실게요. 네, 이 운전기사 놈이 또 한 건을 했다고 흥얼흥얼 거리며 콧노래를 부르는데 이 날이 섬뜩한 칼날이 모가지에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바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찐화가 뽑은 긴 칼이었었는데 이는 자다가 눈치를 줘서 시킨 거였거든요. 그 뒤에서 자다가 또 얘기하는데 이미 그 아까 헤시시 하던 자다가 아닌데 네 어디서 들었니? 그 마이땅나 나이트가 도둑놈을 불러서 손님을 턴다는 얘기 말이다. 그러자 그 얘기는 우리 그 택시 회사에서 무전기로 다 통보를 건 겁니다. 우리네 택시에 타는 모든 손님들은 무조건 마이땅나 나이트 말고 투니랑 나이트로 안배하라고 말입니다. 그럼 투니랑 나이트에서도 한 개 차량당 20유엔씩 팁으로 더 준다고요. 네, 이 택시기사야 뭐 의리고 뭐고 있겠습니까? 다짜고짜 그냥 싹 다 붙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너그 택시 회사로 달려라. 우리 너그 사자를 더 봐야 되겠으니 말이다. 여러분 이 시퍼런 긴 칼이 지금 목에 대고 있는데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당장에서 붕 하고 택시 회사로 달렸었고 이 차에서 내리던 찐화가 얘기하는데 너의 이름과 차량 번호 내 다 기억했다. 만약에 네 일을 시끄럽게 만들면 너희 집으로 다짜고짜 찾아간다. 알아들었나? 네, 이러한 킬러들이야 윽박지르는데 타고났죠 뭐. 그 택시 회사로 들어가 보니 이놈들은 지금 한창 장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지금 시간은 알화내 뚱천구역에 손님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 그쪽에서 가까운 제5조가 그쪽으로 가서 받아라. 혹시라도 나이트 생각이 있는 손님들은 무조건 투니랑으로 유인하고 오케이? 하지만 이때 문이 발칵 열리며 뭔 나그네 3명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야 깜짝이다. 야 뭐야
3마리야? 내는 뭐 한 무리가 쳐들어오나 놀랬는데 3마리밖에 안 되니? 네, 그 택시 회사 놈들도 다들 정직하게 사는 놈들이 아니잖아요. 하여 그 안에는 한 10서너 명의 주먹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꼭 꽝거가 여기 어떻게? 네, 그럼 그 베이징의 강호 바닥에서 노는 놈들 10서너 명 중에 리정꽝을 아는 놈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사장놈은 꼭 꽝거라고 하게 되면 리정꽝이야 아니면 최즈꽝이야, 그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하는데 저쪽에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한 놈은 이미 날이 시퍼렇게 선 긴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데, 그러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칼보다는 말로. 하지만 그만해라 진화야. 뒤에서 리정광이 한마디 해서야 발걸음을 멈췄다고 하는데, 자 얘기해봐라. 오늘 내 가게가 도둑이 들게 될 거란 걸 어떻게 알았니? 그거 듣자 하니 니놈이 무선전에다가 이 명령을 내린 시간, 심지어 이 우리 가게 도둑이 들기 전이던데. 그러니 빨리 얘기해봐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 그러자 말입니다. 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 이 리정광도 무시무시하지만 그 찐중도는 뭐 쉬운 놈이랍니까? 저기 이 택시 회사 놈이 대가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다짜고짜 긴 칼이 들어와 어깨에 콱 꽂히는 게가 아니겠냐고요. 네, 그건 바로 진화였었는데, 진화가 있을 때는 꺼져쟁이고 뭐고 나설 기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자, 둘, 그러자 찐중도다. 형님, 바로 그 투니랑 나이트의 찐중도가 시킨 겁니다. 네, 리정광과 자단은 아까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인데, 이놈은 끄고 가자. 그 택시 회사 사장 놈은 어깨를 잡고 놈들한테 질질 끌려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낮에는 이러한 나이트 같은 데서는 문을 다 닫고 쉬고 있으니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그 찐중더는 어떠했을까요? 그 어제 마이당나 나이트가 털렸다는 소문이 다 퍼졌으니 걔는 이제 끝인가? 그럼 이제 내 투니랑 나이트로 싹 다 쏠리며 대박날 일만 남았는가? 하지만 그 자신이 가기에는 그래도 손님들이 그냥 고만고만한데. 어떻게 된 일이야? 야, 너희들 그 가서 잘 알아봐라. 이어 정찰을 나갔었던 부하놈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사장님, 리정광이 마이땅나 나이트는 아직도 손님들로 막 미어터질 지경이던데. 그러자 어쩌고 저쩌? 어제 도둑이 들어서 손님들이 싹 다 털렸는데도 손님들이 많이 갔다고? 아니 대체 어떻게?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글쎄, 어제 돈을 도둑마치 손님들을 리정광이 글쎄 싹 다 배상을 해줬답니다. 그 금액은 무려 70만 유인이나 된다고 하는데 리정광이 자신이 지갑을 털어서 싹 다 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았고 리정광이 소문이 더 좋아지게 된 거랍니다. 다하여 손님들이 어제보다 더 많던데. 그러자 진중더가 재산 콱 내리까는데, 이런 놈을 깎아내리려고 수작을 부렸건만 오히려 놈을 더 키워버린 꼬라지로 돼 보였네. 진중더가 핸드폰을 빼들고는 띠띠띠띠 누르는데, 너희들 그 저번 날에 털었던 마이땅나 나이트 한 더 털어줘야 쓰겄다. 네, 이 진중더는 또 그 도둑무리에 전화를 한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저쪽에 도둑무리 대장이 얘기하는데, 저기요 찐거, 우리는 찐거란 롱스이자라는 강호이루를 이미 한 번 어겼었는데 또 다시 하라뇨. 또한 우리 도둑이 세계에서는 전에 황팅리 때부터 내려온 룰이 하나 있는걸요. 그건 바로 한 번 털었던 곳은 다시는 얼씬하지 않는다는 룰 말입니다. 네, 이 황팅리는 그 도둑놈들이 세계에서는 시조새 같은 존재였었다고 합니다. 황팅리가 만든 규칙과 룰은 아직까지도 그 중국이 도둑놈들이 제대로 지키고 산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래야 이놈들이 잡히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뭐? 못하겠다고? 내 지금 너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 같니? 왜? 툭띠띠띠. 그 도둑무리 대장놈이 아예 전화를 확 끊어버렸는데, 이것들이 정말로 다 이렇게야?
그렇게 찡중더가 지금 한참 빡쳐 있는데 이 밑에 1층에서 북적북적거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1층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